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HBM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예. 사실 뭐 HBM 빼놓고 네. 이제 반도체 이야기가 안 되니까. 네. 근데 확실히 이제 HBM 덕분에 네. 혹은 이제 어떤 투자의 사이클을 예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HBM 때문에 이 네. 반도체 사이클이 엄청나게 이제 달라졌잖아요. 예. 더 예측하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일단 예측하기 힘들어진 게 맞고요. 예. 그리고 부분적으로 달라진 게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때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항상 제 텔레그램 익명 설문에도 많이 들었는데 HBM으로 인해서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이 더 길어질 것이다.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무조건 더 높은 밸류를 줘야 한다.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많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낙관론이 좀 있죠. 낙관론이 크죠. 예. 저 개인적으로도 HBM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덕분에 네. 사이클이 더 길어지고 예. 더 커지고 밸류가 더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워낙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네. 밸류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 덕분에 밸류가 더 높아져서 주가가 종전 고점을 훨씬 더 많이 뚫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네.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는 고러한 내용을 투자에 처음부터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투자를 시작할 때 이번에는 다를 거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밸류를 과거에 뭐 1에서 2 사이 움직였다면 그러니까 최대 밸류가 2였다면 이번에는 무조건 2.5까지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투자를 계속해서 오래 해왔다 보니까 모두가 함께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를 외칠 때가 가장 위험하고 항상 무언가 예상치 못할 리스크가 나오거나 이러한 움직임이 항상 나타나요.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이번 아파트 사이클은 유튜브가 발달돼서 정보가 훨씬 더 많이 발달돼서 계속해서 2030이 더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더 오래 갈 것이고 종전 사이클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고 또 사이클도 상승은 길어지고 하락은 짧아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한 변화는 없었다. 지금까지 없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모두가 매수할 때 2030이 노도광 영끌할 때 그때가 고점이었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밸류가 높아지면 추후에 이제 매도 시기 즈음 갔을 때 나 이번에 조금 더 보여도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조금 더 종전보다 좋은데 그 정도는 투자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는 점은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할 때 가장 싫어하는 문구가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요거는 정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 예전에 존 템플턴 경 그때부터 세상 투자자들을 가장 많이 힘들게 하고 많이 쓰러뜨렸던 말이 이번엔 다를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거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던 적이 있죠. 물론 제가 투자자분들께서 주시는 질문의 뉘앙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이클이 과거 사이클과 다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과거 사이클은 메모리 반도체, CPU, GPU 이러한 고성능 반도체들이 얼추 비슷한 사이클을 그리면서 얼추 상승과 하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고성능 반도체 중에서도 인공지능 반도체가 유독 빠르게 사이클이 왔고 그에 반해서 고성능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레거시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디램, 일반 디램, 낸드 플래시 아니면 CPU 같은 반도체들은 상대적으로 사이클이 지금 늦게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이클이 조금 나뉘어서 오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번에 분명히 다른 모습도 인정은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HBM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뜨거우니까 얘들 주가가 더더더 많이 오를까요? 그러한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반도체에 먼저 투자했다가 적당히 오른 시기부터는 얘가 더 오를 수 있더라도 이번엔 다를 수 있더라도 투자 원칙을 지켜서 좀 못 오른 반도체 다음 반도체 집중하자. 예를 들어서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리길 우리가 인공지능 반도체 당연히 더 오를 수 있지 HBM 더 오를 수 있지 GPU도 오를 수 있지 우리가 조금 더 먹는 거 얼마든지 해볼 수 있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사이드가 자꾸 높은 영역을 향해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 다 오른 녀석들을 내가 조금 더 먹겠다라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못 올라 있는 다음 반도체들 특히 낸드 플래시 같은 반도체들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자꾸만 업사이드가 높은 녀석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푼 바 있었는데요. 역시나 같은 생각, 이번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연히 오른 반도체와 못 오른 반도체가 더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주도, 소재주도, 심지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못 오른 영역으로 좀 더 가서 기회를 볼 수 있는. 과거에는요, 내가 오른 거 먹고 또 넘어가서 또 오른 거 먹고 못 오른 거 넘어가서 또 오를 때 먹고 또 못 오른 녀석 찾아서 오를 때 먹고 이게 불가능했어요. 왜? 얼추 비슷하게 함께 올랐기 때문에 이 다음 좀 못 오른 녀석
다음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갭이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반도체가 좀 많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으로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저의 맞는 투자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HBM 쪽으로요? 아니면은 다른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레거시 반도체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 이쪽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차량용 반도체만 해도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주가가 완전 바닥을 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녀석도 지금은 분위기가 안 좋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분위기 좋아진다는 소식 나오면 또 얼마든지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다 기피한다고 해서 계속 안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영역을 저는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못 오른 주식 중에 대표적인 거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는 뭐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가 언제 될지는 뭐 알 수는 없는 영역이긴 한데 그래도 언젠가는 되겠죠. 뭐 퀄테스트 이거 뭐 지구가 망하기 전에는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칩의 성능이 좋아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만큼 잘 만들어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HBM이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HBM의 공급이 100만큼이었다면 수요가 200이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하이닉스한테만 의존할 수가 없으니까 삼성 걸, 마이크론 걸 사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은 만족해야 되니까 전력 소모 발을 만족해야 되니까 엔비디아와 계속해서 퀄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고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 좀 보정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공급이 못 이루어질 거라고 주장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언제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그 타이밍 예측할 수 없다. 이게 그 주식 투자하시면서 시장을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날은 하이닉스 밸류 체인이 계속가고 어느 날은 삼성 밸류 체인이 좀 튀어오르고 7월 4일 목요일에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7월 4일에는 좀 그래도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 조금 오르더라고요. 그동안 또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제 HBM3E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퀄을 통과를 한다면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과연 베타가 더 클 만한 밸류 체인은 이제 어느 쪽이 있을까? 이게 지금까지 주식시장 분위기로 그리고 좀 테마가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당연히 HBM 쪽과 관련이 있는 삼성 HBM 쪽과 관련이 있는 특히 후공정 쪽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공식 같았죠. 공식이죠. 저도 당연히 그 생각이 드는데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어떤 불안함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이 아니면은 뭐 PSK 홀딩스라는 기업이 삼성 쪽으로 후공정 장비를 공급하니까 당연히 또 한번 튀어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삼성이 간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또 막 인기가 막 불붙으면서 사람들이 뭐 실적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뭐 기여 매출 기여도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일단 테마로 한번 또 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HBM 시장은 계속 성장합니다. HBM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약간 의문이 자꾸 가시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작년 기준으로 HBM 공급이 100이면 수요가 200이다. 공급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삼성 거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마이크론 거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이런 분위기가 확대될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삼성까지 가세해서 HBM 캐파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중이죠. 증설을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그 증설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작년 기준 대비 한 3배 정도 규모로 또는 3배 이상 규모로 지금 캐파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수요는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수요가 2배씩 폭발하진 않을 건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 캐파가 이제 완전히 풀 가동되는 그러한 시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점점 적당히 증가하는 그 시기가 이제 맞물리면 얼추 한 2년 뒤쯤부터는 공급 과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공급이 타이트하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보통은 그럼 호돌이님 그래도 여전히 공급은 타이트할걸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가는요 반드시 언제부터 꺾이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그 시기, 이제 공급이 수요를 다 따라잡는 시기, 그때부터 꺾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전부터 이제 1년쯤 뒤면 공급이 충분히 늘어날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오는 시기, 그때부터 슬슬 매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후공정 기업들 다시 한번 주가가 갈 수 있을 거라는, 또 가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일부는 좀 불안한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보수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께는 후공정만 집중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레거시 디램입니다.
레거시 디램. 왜? 지금 이 디램 기업들이 디램 3사가 자꾸만 HBM만 집중적으로 증설하고 레거시 디램 라인을 증설하지 않고 되려 HBM 라인으로 끌어오면서 기존 레거시 디램의 라인이 너무나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역이 즉 기존 일반 DDR, LPDDR, GDDR 이 영역의 공급 부족이 점점점 언급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반도체 3사 이 캐파 설비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레거시 디램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HBM만 집중하고 있기 HBM 때문에. 중심으로 투자하고요.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디램이라는 녀석은요. 슬슬 공급이 타이트해진다, 공급이 부족해진다, 어느 순간 공급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요 얘기가 한 6개월 이내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나타나게 되는데 공급이 10%, 20%, 30% 부족해지지 않고 단 1%만 부족해도 공급이 정말 조금만 부족해지기 시작해도 가격은 급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 드리고 싶냐? 디램의 가격은요. 공급이 30% 부족할 때 30% 오르는 게 아닙니다. 공급은 단 1%만 부족해도 한순간에 가격은 30%씩 50%씩 2배씩 튀는 겁니다. 네. 그러한 움직임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는 좀 레거시 디램 쪽으로 네. 반도체 기업들이 무언가 좀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HBM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테마성 아니면 약간 좀 모멘텀 투자 이런 거 지향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후공정 테마 쪽으로 집중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께는 아직 좀 기회 영역에 남아있는 좀 레거시 디램 중심으로 또는 나는 양쪽 다 좀 놓여있는 기업을 찾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 은 후공정 테마도 함께 탈 수 있고 또 레거시 디램 쪽에도 이 어닐링 장비를 굉장히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높고 이런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업을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투자자분들마다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뉴스를 보면은 계속해서 HBM 쪽으로 증설 많이 하고 네,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투자를 한다 하고 네. 그대 한켠에서는 전통적인 D램은 또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으니 그쪽은 자연스럽게 공급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레거시 반도체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쪽에 D램 가격이 오르겠다 뭐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증설하는 게 나중에는 이제 또 공급이 또 늘어나는 효과로 올 테니까 이거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몇 번 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 메커니즘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인즉슨 시간을 두고 그게 뭐 2년 뒤인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HBM도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예, 물론입니다. 라는 생각.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과거에 고성장을 계속할 것만 같았던 모든 반도체들이 결국에는 다 사이클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전기차랑 배터리도 맞습니다. 세상 무슨 거기 사이클이 있느냐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런 초입에 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HBM도 마찬가지다. 성장이 사이클로 바뀌는 구간은 반드시 유의를 해야 하고요. 다만 그 시기가 지금이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생각 한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뭐 어차피 그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 뭐 이런 속담도 있으니까. 사실 그쵸. 우리가 이 사이클이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떤 이슈가 생기냐? 성장이라고 마음을 먹으면 자꾸만 성장성만 시장의 성장만 찾아보게 되고 앞으로 HBM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다 이런 것만 찾아보게 되지만 사이클이다라는 것을 마음 먹으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음 사이클은 뭘까를 고민하게 되면서 자꾸 대안을 찾게 됩니다.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아 나서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이클 투자 관점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한테는 그게 좋은 거죠. 항상 새로운 대안이 나타날 수 있고 내가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2차전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2차전지는 지금까지 성장주라고만 인식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사이클이라는 게 점점 강조될 겁니다. 그럼 성장에서 사이클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기업에 대한 밸류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분석 관점 그리고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핵심 변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주는 무조건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거듭하면서 캐파를 늘려가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사이클은 되려 캐파가 위험해질 수도 있죠. 특히 사이클이 점점 후반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설을 시작한다? 그건 굉장히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이클이라는 녀석이 왜 만들어지는가? 2차전지는 앞으로 리튬 가격이 사이클을 주도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2차전지 기업들을 살펴볼 때 리튬 가격에 민감한 녀석이 누가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면 더 쉽게 대안처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장에서 사이클로 옮겨가는 구간, 이 구간을 꼭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이 성장과 사이클은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확실한
반도체 쪽을 이제 투자를 많이 공부해 두면 네. 다른 쪽에서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하나 또 의문이 드는 게 네. HBM 위주로만 투자를 해서 네. 전통 레거시 DRAM 쪽으로는 투자를 많이 못했고 네. 그러면은 공급이 약간은 조금 축소되는 효과가 계속 나타났고 네. 그럼 DRAM 가격이라도 많이 올라야 되는데 예. 최근에 보니까 DRAM 가격은 되게 정체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디램의 가격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사이클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상승이 끝나면 하락이 오고 하락이 끝나면 상승이 와야 할 것 같죠. 네. 그런데 실제 모든 사이클은 제가 예전 1년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이클은 눈에 안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놓치는 구간, 바로 횡보 구간이죠. 네. 절대로 하락이 끝난 뒤에 바로 상승이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횡보를 거치고요. 이 횡보가 그냥 일직선 횡보가 아니라 오르다가 멈추다가 이 구간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지금은 장기간 떨어지다가 네. 반등을 좀 하다가 예. 다시 횡보하는 구간 맞습니다. 정도일까? 예. 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는 이 횡보 구간이 유독 짧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뭐 화학산업, 뭐 철강산업, 심지어 뭐 해운산업 가면 횡보가 주구장창 길게 보입니다. 그 횡보가 사이클 산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2년, 3년 지나서 그래프를 보면 상승, 하락이 크기 때문에 횡보가 잘 안 보입니다만 실제로 내가 그 횡보 구간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횡보 구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실제로 주식을 산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기다림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이클 투자를 할 때는 횡보 구간 내내 분할 매수를 오래오래 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디램도 무언가 이제는 끝났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네. 아직은 본격적인 공급 부족 이런 게 언급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지금은 HBM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디램도 공급 부족이 생기지 않을까 의문이 서서히 제기되는 단계이지 네. 아직 본격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단계와 공급 부족이 현실화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혹시 그럼 호돌이님이 네. 보시기에는 지금은 이제 반등하다가 횡보하는 구간 이후에 예. 다시 빠지는 구간이 올 확률이 네. 높을지 그래도 조금 더 반등을 가져가는 구간이 올 확률이 높을지 확률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확률적으로는 원래 이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에 상승 하락의 사이클이 조금 더 길게 그리고 횡보 구간이 길게 나타났을 때는 네네. 오르다가 멈추다가 또 떨어지다가 구간이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작년 Y3 나와서 말씀드릴 때에도 삼성 하이닉스의 주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락 사이클 이후에 다 바로 반등 주가 두 배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다가 푹 떨어지다 구간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 왔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하락이 나타나는 게 맞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번 HBM으로 인해서 사이클이 분명히 달라진 부분도 있긴 있다. 그 부분 중 하나가 이 횡보 구간이 좀 짧게 나타나거나 좀 하락을 계속해서 방어하는 그러한 특징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라기로는 저도 뭐 예측은 못합니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 같은 큰 폭의 뭐 어떠한 하락을 거치고 간다. 그걸 그게 꼭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횡보 어설프 살짝 뭐 약간 조정도 받았다가 올랐다가 조정도 받았다 올랐다 하다가 또 급등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모으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다워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에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투자 공부에 드는 시간을 확실히 단축해드립니다.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